일단은 다항식의 연산인데 이 다항식의 연산은 말 그대로 다항식을 가지고 4칙 연산을 하겠다는 얘기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거 하겠다는 얘기야. 다항식 가지고. 일단 그걸 하기 전에 기본적인 이제 용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너네랑 이제 대화가 좀 돼야 되니까 일단 처음에 나오는 단항식부터 좀 얘기해 볼게. 단항식이 뭐지? 단항식이 뭐야? 단항식 항이 하나 있는 거, 그치?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숫자나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하거든. 수나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거. 예를 들어서 뭐 2x 제곱 y 같은 거. 얘는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잖아. 맞지? 그러니까 곱으로만 이루어졌지. 그래서 이런 걸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3분의 2x y 같은 것도 단항식이 될 수 있고 x분의 3y 같은 거. 요것도 단항식이 될 수 있나? 요건 안 돼. 요거는 요런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분모에 숫자가 오는 건 괜찮거든. 근데 분모에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수식이라고 얘기할 거야. 이거는 나중에 2학기 때 너네가 배울 거야. 그래서 분수식이라고 하니까 이런 건 단항식이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것들만 이런 것만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이 단항식에서 여러 가지의 내용이 좀 있는데 일단 이 항의 이름이 있어. 이 항의 이름.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x제곱 y항이라고 부르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의 구성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면 돼. 됐지? 그냥 요 항 이렇게 부를 수는 없으니까 이거의 이름을 정확하게는 x제곱 y항이라고 이제 불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항에는 개수라는 게 있는데 개수는 뭐야? 이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그게 이제 개수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차수가 있어. 차수는 뭐야?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는 문자가 하나 있는 식을 좀 다루다 보니까 그냥 지수에 있는 숫자를 읽어서 3차다 라고 했는데 근데 정확한 거는 문자가 몇 개 곱해졌냐 그걸 지금 찾는 거거든. 문자 몇 개 곱해졌어? 문자가 총 몇 개 곱해졌어? 3개 곱해졌잖아. 그래서 얘는 3차라고 하는 거야. 3차. 그러니까 지수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됐지? 문자가 몇 개 곱해졌는지를 보고 판단하면 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용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항식. 다항식이라는 거는 항이 여러 개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단항식들을, 여러 개의 단항식을 덧셈으로 연결한 게 이제 다항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2x 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4y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y 마이너스 8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이런 게 다항식인데 여러 개의 단항식들을 다 덧셈으로 연결을 했지. 맞지? 덧셈으로. 그래서 덧셈으로 연결한 걸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마이너스를 보고 뺄셈도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뺄셈이라기보다는 부호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덧셈으로 연결된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마이너스는 뺄셈이라기보단 4의 이제 부호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 덧셈으로 연결된 걸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리고 이 다항식에서 각각의 항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잖아. 그지? 단항식 6개가 모여서 만든 게 다항식인데 지금은. 각각의 차수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얘 이름부터 한번 볼까? 요 이름이 뭐야? 이 항의 이름이 뭐야? 이름. x 제곱항이지, 그지? 개수는 얼마? 개수는 2가 되겠지. 그리고 차수는 2차, 맞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 다음 요 놈은 이름이 뭐야? x, y항. 개수는 3, 차수는 2차야, 2차, 맞지? 자, 요 놈은 y 제곱항이지, 그지? 개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차수는 2차, 맞지? 얘는 x항. 개수는 6이고 차수는 1차. y항. 개수는 7이고 차수는 1차. 뭐라 그래 이거? 상수항이라고 해. 상수항. 숫자만 있는 걸 상수항이라고 하잖아. 그치? 들어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8. 그냥 얘는 상수항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러주면 되고. 그리고 이 다항식의 전체적인 차수가 있어.
다항식은 각각의 차수가 있잖아. 얘 각각의 차수가 얘 자신만의 차수가 있고 얘랑 얘네들도 다 각각의 자신만의 차수들이 다 있잖아. 그지? 근데 이걸 통틀어서 이 다항식 전체의 차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 차수는 요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그냥 전체 차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다항식의 차수는 몇 차야? 2차가 되는 거지. 그지? 뭐 얘나 다 2차니까 요 놈들이 제일 높은 게. 그래서 2차 다항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이렇게 쓴 식에서 이제 이 식 앞에 이제 어떤 말이 붙냐면 x, y에 대한 다항식이라는 말이 붙거든. 정확하게. x, y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말이 붙는데 이렇게 말이 붙는 경우는 x랑 y를 둘 다 이제 문자로 판단하고 그렇게 이제 풀어 나가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가끔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가끔이 아니라 대부분 이런데 x에 대한 다항식 이렇게 얘가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 식 앞에. 그러면 뭐만 문자로 보겠다는 얘기야? x만 문자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x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문자들은 전부 숫자로 취급을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말을 잘 봐야 돼. 됐지? 그럼 잘 봐. 얘는 무슨 항이야 그러면? 얘가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하고 이게 나왔어. 그럼 요거 무슨 항이야? 이름이 뭐야? 항 이름이. x제곱항 똑같지? 그치? x제곱항 개수 2에 차수 2 똑같아. 맞지? 이건 무슨 항이야? x항인 거야. x항. xy항이 아니라 x항. 오케이? x항이 되는 거야. 왜냐면 y는 그냥 숫자 취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x항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 개수는 뭐야? 이 x항의 개수는 뭐가 될까 그러면? 3y가 되는 거야. y가 숫자 취급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y를 숫자 취급하기 때문에 얘도 이제 개수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x항의 개수는 3y가 되고 얘 차수는 당연히 1차가 되겠지. 지금은. 이해했어 말이지? 그러니까 이 다항식 앞에 이 말이 붙냐 이 말이 붙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달라진다고. 됐지? 그 다음에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상수항이 되는 거야. 상수항. 얘 x항 상수항이 되는 거지. 됐어? 그렇게 판단하면 돼. 그래서 이게 x에 대한 다항식이냐 아니면 y에 대한 다항식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이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규칙만 잘 알면 돼. 이렇게 나오면은 얘만 문자 취급하고 나머지는 다 숫자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머지 문자가 있어도 숫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내림차순이라는 게 있어. 이건 앞에서도 많이 해봤는데 내림차순이라는 건 차수가 높은 것부터 시작해서 낮은 거 순으로 정리를 해간다는 거를 내림차순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 식을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서 x에 대한 내림차순을 한다고 해볼게. 그러니까 x에서 제일 높은 차수가 몇 차야? 여기서 뭐가 제일 높냐? 2차가 제일 높지. 맞아? 그럼 요거 먼저 쓸게. 2x제곱. 그 다음 차수 높은 게 몇 차야? x의 몇 차? 1차지 1차. 그치? 근데 x 1차는 뭐가 있어? 하나만 있지 않잖아. 뭐 있어? 뭐랑 뭐 있어? 3xy하고 6x 두 개가 있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이제 x로 묶어주면 플러스 3y 플러스 6의 x라고 쓰는 거지. 됐어? 요게 이제 x에 대한 1차. 그 다음 나머지 상수항은 뭐야? 상수항 싸그리 다 모아보면 마이너스 4y 제곱 그 다음 플러스 7y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순서대로 x의 2차, 1차 상수항으로 정리하는 거 이런 걸 내림차순 정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별로 어렵지 않지? 그치? 자 그러면 이 방법을 그대로 이번에는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 보통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요걸로도 한번 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 뭐 먼저 쓰면 되냐? 마이너스 4y 제곱 그 다음에 y항은 뭐 있어? 얘도 y항이지 그지? 그리고 얘도 y항이니까 플러스 3x에 플러스 7y라고 쓰면 되고 나머지 상수항은 뭐야? 2x 제곱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8 이렇게 있겠네. 어렵지 않지? 요게 이제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 식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돼.
그래서 대부분 이 내림차순 정리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푼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거랑 반대로 오름차순이라는 것도 있는데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일단 개념은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줄게. 오름차순은 거꾸로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정리를 하는 거거든. 왼쪽부터 해서. 그럼 요거에 대해서 y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럼 y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는 어떻게 돼? 오름차순 정리하면 뭐부터 쓰면 되냐?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 상수항, 그 다음 플러스 뭐야? 3x 플러스 7의 y 1차항,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돼. 맞아, 이거야. 이게 오름차순이다 보니까 그 마이너스 8부터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좀 있는데 아니야. 요거는 그냥 전체적인 틀만 상수항 1차항 2차항만 만족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 이 안쪽에서 그냥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는 거지. 됐어? 조금 특이하지 얘는. 얘는 어차피 내림차순이다 보니까 자연스러운데 얘는 오름차순이라고 했으면서 이 안쪽은 또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조금 부자연스럽단 말이야. 조금 특이하긴 해. 그래서 요 특이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좀 기억하면 되고 어차피 잘 안 나와. 내가 여태껏 이거 저 수업하면서 단 한 번도 이거에 관련돼서 나온 적은 없었어. 오름차순 하시오 이런 건 안 나왔었어. 그래서 딱히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조금 특이한 거, 오름차순 정리 상수항 1차항 2차항으로 정리하는데 요 안쪽에서는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라는 거. 요거 조금 특이한 거. 요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고 용어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연산을 좀 할 건데 첫 번째는 덧셈하고 뺄셈에 대한 연산 같이 해볼게. 그냥 덧셈 뺄셈 쉬워 이거는. 자, 어떤 다항식 A를 2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3y 제곱이라고 해볼게. 요게 다항식 A가 되고, 다항식 B는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y의 마이너스 7y 제곱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 두 다항식 A, B가. 자, 이때 첫 번째로는 두 다항식을 나는 더하고 싶어. 더하면 얼마?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덧셈이겠지. 어떻게 한 거야? 뭐끼리? 동류항끼리. 그치? 동류항끼리 이제 개수를 더해주면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동류항이라는 거는 같은 종류의 항이거든. 그럼 같은 종류의 기준이 뭐야? 같은 종류라는 거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준이 뭔데? 맞아. 문자와 차수가 같은 거. 그러니까 문자의 구성이 완벽하게 같아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x제곱 y하고 xy제곱, 이건 당연히 동류항이 아니지. 얘는 x 두 개, y 하나, x 하나, y 두 개니까. 맞지? 그러니까 구성이 좀 다르잖아. 그래서 구성이 완벽하게 똑같아야 동류항이라고 부르는 거지. 됐지? 그래서 그거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별거 없지. 그냥 더하는 거니까. 그 다음 뺄셈은 어때? a 빼기 b는 얼마야?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0y 제곱. 그렇지. 요게 이제 뺄셈이 되겠지. 이것도 동류항끼리 그냥 개수를 빼면 되지. 그치? 뭐 이게 다야. 그래서 덧셈 뺄셈은 좀 간단해서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이게 다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요건 이해만 좀 하면 되는데, 덧셈에 대한 이제 덧셈에 대한 성질, 그치? 뭐 성질이라고 하자. 법칙이라고 할게. 첫 번째는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요거 그냥 이해만 하면 돼. 교환 법칙. 자리를 뭐 하겠다는 거야? 자리를 바꾸겠다는 얘기지. 교환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 플러스 3하고 3 플러스 2의 결과는 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항식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교환 법칙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앞에서 숫자는 많이 했으니까 뭐 당연한 건데, 여기서 이제 다항식도 이런 식으로 이 덧셈을 기준으로 자리를 바꿔도 성립한다라는 게 교환 법칙인데, 뭐 당연한 얘기지. 왜냐면 동류항끼리 개수를 더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2 플러스 1인데 1 플러스 2나 2 플러스 1이 어차피 똑같잖아. 그래서 뭐 당연히 성립한다 이거고. 두 번째는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이라는 건 계산 순서를 얘기하는 거지. 이것도 숫자로 예시를 들어보면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할 때 이렇게 계산하고 4를 더한 거랑
3 더하기 4를 하고 2를 더한 거랑 어때? 결과는 같잖아. 그치? 뭘 먼저 하든 어차피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도 다항식에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A, B 다항식을 먼저 더하고 나중에 C를 더한 거랑 B, C를 먼저 더하고 나중에 A를 더한 결과는 똑같다라는 게 결합법칙에 대한 내용이지. 별거 없지. 이건 이해만 잘 하고 그냥 써먹을 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뭐가 교환법칙이고 뭐가 결합법칙인지 그 정도만 이제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덧셈에 대한 성질이다. 덧셈에 대한. 뺄셈은 이게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A 빼기 B랑 B 빼기 A는 당연히 어때? 이건 당연히 다르겠지. 순서가 다른데, 그치? 2 빼기 3하고 3 빼기 2 다르잖아. 그치? 성립 안 하고. 마찬가지야. 결합법칙도 성립하지 않는다. A-B-C 한 거랑 A- 괄호 치고 B-C 한 건 다르겠지. 그치? 그래서 덧셈에 대한 성질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 뺄셈은 성립하지 않아. 그치? 요게 이제 덧셈, 뺄셈에 대한 내용이고. 자, 두 번째 이제 곱셈. 다항식의 곱셈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7이 있다고 쳐보자.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분배 법칙을 이용하지. 요렇게 분배를 하면서 골고루 곱해서 정리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곱하면 얼만데? 곱하면 x, 요 곱할 때 이제 지수 법칙을 좀 이용하지. 그지? 밑이 같으면 곱했을 때 지수끼리 더하니까 x제곱, 그 다음 뭐야? 플러스 10x, 그 다음 플러스 21. 사실 이게 지금 공식이라서, 우리가 앞에서 외웠던 공식이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분배를 다 골고루 한 후에 동류항끼리 정리해서 계산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써주면 이제 곱셈이 끝난다라는 건데, 내용은 뭐 이게 다야 진짜. 그냥 분배 법칙 하는 거. 이게 그냥 곱셈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곱셈에 대한 성질도 마찬가지야. 요것도 그냥 이해만 좀 잘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 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교환 법칙. 앞에 거랑 좀 비슷하지. 에? 비슷하지가 아니라 똑같지. 2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2는 어차피 같은 거잖아. 이걸 다항식에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는 같다. 이렇게. 요걸로 적용시킬 수 있고. 두 번째는 결합 법칙. 마찬가지야. 이것도 계산하는 순서인데, 2 곱하기 3 곱하기 4. 앞에 2 곱하기 3을 먼저 하고 나중에 4를 곱한 거랑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 결과는 어차피 같잖아. 이것도 똑같이 다항식에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야.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어차피 다 곱할 거니까. 그치? 그리고 세 번째로 얘 같은 경우는 분배 법칙까지 있지. 분배 법칙. 곱셈을 하는 그냥 원리지. A 곱하기 B 플러스 C가 있다면 하나씩 분배해서 골고루 분배해서 계산하겠다. 이런 게 분배 법칙이지. 맞지? 요건 그냥 이해만 잘 하고 넘어가면 돼. 그 다음에 곱셈에서 중요한 게 사실 이것보다는 이제 곱셈 공식이 중요하지.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1단원에서 제일 그 메인 이벤트, 그치? 메인 이벤트가 요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곱셈 공식. 공식이니까 뭐 해야 돼? 공식이니까 뭐 해야 돼? 외워야 돼. 우리 저번에 그 기억나지? 그 테스트 봤던 거 맞지? 한 8문제 정도 테스트 봤잖아. 공식. 곱셈 공식, 완전 제곱식이랑 합차 공식 막 이런 거 테스트 봤잖아. 거기에 추가로 여러 가지 공식이 이제 추가돼 갖고 외워야 되는데, 일단 4번까지는 우리가 아는 거지. 4번까지는 중3 선행할 때 배운 거잖아. 그지? 외웠던 것. 그것도 테스트도 받고. 그지? 그래서 이건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아까 너네가 이거 전개한 것도 공식에 해당되잖아. 맞지? 4번까지 공식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이게 3번이지, 3번. 3번 공식까지, 그러니까 4번 공식까지는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4번은 그리고 또 이제 외우지 말고 그냥 전개하라고 했던 거고. 맞지? 그러니까 실제로 너네가 외운 건 딱 3번까지는 외웠지. 그리고 이제 추가된 게 5번부터 10번까지가 있어. 저거 다 외워야 돼. 근데 저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뒤에 변형도 또 있어갖고 그것까지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오늘 내가 테스트 그 공식 정리를 해보니까 번호만 따졌을 때 25개가 나오더라고. 번호만 따졌을 때. 그러니까 25개를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알지? 그거 다 외워서 문제에 적용을 시켜주면 돼. 이게 공식이 아까 메인 이벤트라고 했는데, 요거를 모르면 요 1단원의 그 문제들을 풀 수가 없어.
아예 건드릴 수가 없거든. 공식을 안 외우면. 그래서 공식은 당연히 필수로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식이 1단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와. 이걸 배우고 나서부터는 고3 때까지 이 공식은 계속 사용할 거야.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필수로 외워야 돼. 그래서 다음 시간에 토요일이 되겠네, 그치? 토요일에 요거 테스트를 볼 거니까 잘 외워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추가를 좀 해보면, 자, 8번, 여기 11, 여기 그 공간이 있지, 여기 살짝 공간 있잖아. 10번하고 여기 사이에. 11번 하나 작성을 좀 할 건데, 요건 지금 적어봐. 요것도 추가로 외워주면 된다. 8번 공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8번 공식의 플러스를 마이너스로만 바꾼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 적어서 저거까지 같이 외워주면 되겠다. 처음엔 좀 빡셔, 외우기. 근데 이거 안 외우면 뭐 아예 문제를 못 푸니까. 그리고 너네 이거 저 공식 테스트를 볼 때 가끔 이제 전개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잖아. 이게 지금 1번 공식에 있잖아. 맞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얘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건 사실 이제 a 플러스 b를 두 번을 곱한 거니까 요걸 하나씩 분배해서 전개를 하면 되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전개하자고 외우는 게 아니잖아. 맞지? 이걸 써먹기 위해서, 바로바로 써먹기 위해서 이걸 외우는 거기 때문에 공식 테스트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전개해서 이제 뭐 이렇게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아 이거 동류항이네. 이거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 하면 안 된다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건 의미가 없다고.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공식이니까 이걸 이렇게 전개해서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외운 대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하는 거야. 됐지? 이렇게 외워야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바로 적용을 시켜서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걸 언제 하나씩 다 분배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5번 공식 같은 경우도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야. 그럼 이것도 다 분배를 할 거야? 무시무시한데? 9번 곱해야 되는데. 그지? 이걸 분배 법칙으로 했을 때. 그지? 그러니까 전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공식으로 외워서 바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고. 전개하는 건 의미가 없어. 이렇게 해야 돼. 이해했지? 뭐 말이지? 됐지?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뭐 딱히 뭐 할 말은 없어. 그냥 전개하면 돼. 전개하면 나오는 공식인데 그걸 통째로 그냥 외우는 것 뿐이야. 전개를 안 하고.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 수 있게 외워주면 된다. 그리고 이 곱셈 공식이 외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적용을 또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 써볼게.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게 있다고 쳐보자. 그럼 이게 공식이 이렇게 되거든. ab 제곱에 b 세제곱 이런 공식인데 이거는 좀 쉬워. 요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x 플러스 2y의 세제곱이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거든. A에 X 넣고 B에 2Y 넣어서 적용을 시키면 돼. 그럼 한번 넣어볼까? 넣으면 얼마냐? X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야. 저기다 대입하는 거야. 어떻게 돼 그러면? 6X제곱 Y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은 플러스 뭐야? 3AB제곱이야. 3 곱하기 A, B 제곱. 그럼 뭐야? 12 XY 제곱이고 마지막은 B 세제곱. 8Y 세제곱이야. 오케이? 됐지?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 A-B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있거든. 이거는 이렇게 나와.
3ab 제곱에 마이너스 b 세제곱. 요런 공식이야. 위에 거랑 좀 짝꿍 느낌인데 부호만 다른 거거든. 그럼 여기서 x-3y의 세제곱이라고 해볼게. a에 뭐 넣으면 돼? a에 뭐 대입해? x. b에는 3y를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3y가 아니라 마이너스 b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a-b의 세제곱 공식 자체가 있기 때문에 b 대신에 마이너스 3y를 넣는 게 아니라 b 대신에 3y를 넣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넣어볼게. 어떻게 돼? x 세제곱 마이너스 9 x제곱 y 맞지?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 뭐야? 9 27 x y제곱 마이너스 27 y 세제곱이야. 이렇게 좀 빡시지, 그지? 얘보다 조금 더 힘들지. 요것도 계산하는 게 좀 빡셨는데, 근데 얘는 이제 부호까지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니까 조금 더 힘들어. 맞지? 그러니까 이게 공식을 외운다고 끝이 아니란 얘기야. 이거를 너네가 말로 줄줄줄 쓸 수 있다고 해도 이걸 적용하는 연습을 또 해야 돼. 이해했냐고 말이지? 너네가 처음 요 공식 처음 1번부터 여기 3번까지 공식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이것도 너네 그냥 외워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풀어보면서 이게 적용을 좀 시켜갖고 연습을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처럼 얘네도 외워서 끝이 아니라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연습을.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좀 여기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잠깐 썼던 이 공식이 있는데 얘는 공식이 이렇게 나오거든. c제곱에 a, b, b, c, ca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얘는 근데 공식이 마이너스 공식이 딱히 없어. 다 플러스밖에 없어. 공식 자체가 이거밖에 없어. 얘는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 두 개를 준비해 줬잖아.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 다 플러스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적용을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5z의 제곱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a에다 뭐 넣어야 돼? 2x 넣어야 돼. b에다 마이너스 3y를 넣는 거야. 이번에는. 왜냐면 마이너스 공식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3y를 통째로 넣어야 돼. 그 다음은 c에 5z 넣는 거지. 넣어볼까 그러면? 재밌겠다. 얼마야? 또 9y 플러스 25 z제곱 플러스 2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a, b, b, c, ca 이렇게 곱하는 거야. 오케이? a, b, b, c, ca 곱해서 다 더하는 거야. 그럼 뭐야? 6xy 15yz 플러스 10 zx. 보통 우리가 뭐 xz 써도 상관은 없어.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원래 알파벳 순서로 쓰긴 하잖아. A, B, C 순서대로 쓰긴 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을 곱하는 그 순서를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A, B, B, C, C, A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가던 방향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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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보통 ZX로 좀 많이 쓰는 편이야.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2만 이제 분배하면 되겠지. 됐지? 그러니까 이게 외운다고 끝이 아니지. 만만치 않아. 적용을 좀 많이 해봐야 돼. 이렇게 문제 풀면서.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거 따로 문제 푸는 거 따로가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외우면 돼 이걸. 알지? 그래야 이제 몸에 좀 익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곱셈 공식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외워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 게 곱셈 공식 변형. 자 이것도 추가로 외워야 돼.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도 우리 1번까지는 중3 그 선행할 때 외웠던 건데 근데 이제 2번은 처음 보지. 2번이 새로 나온 변형 공식이고 3번도 변형 공식 그리고 4번이 있네. 4번. 자 4번 공식을 좀 설명을 해줄게. 4번 공식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c제곱 마이너스 ab, bc, ca인데 얘가 이제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
B-C의 제곱 C-A의 제곱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걸 우리가 한 번 한 적 있어. 한 번. 딱 한 번 해봤어. 그래서 기억을 못 할 텐데 그냥 외우면 되긴 해. 잘 외워서 써먹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게 저번에 한 번 했지만 솔직히 그때는 뭐 제대로 한 건 아니었고 처음 보는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변형을 하는 그 과정을 한번 내가 보여주긴 할게. 근데 그 과정을 외울 필요는 없어. 요 그 공식만 잘 외워 써먹으면 돼. 자, 이거 변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여기 전체적으로 2를 다 곱할 거야.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a. 그리고 나서 다시 2분의 1을 곱하면 원상복구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2를 곱하고 다시 2를 나눠주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요 2a제곱을 내가 a제곱 2개로 쪼갤 거야. a제곱 더하기 a제곱, 2a제곱을 그렇게 2개로 쪼갠 다음에 자리 배치를 좀 다시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b제곱도 마찬가지고 c제곱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다 2개씩 쪼갤 거거든. 아이고, 맞네. 이렇게. 그러면 a제곱 2개, 그치? b제곱 2개, c제곱 2개, 마이너스 2ab, 2bc, 2ca. 맞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좀 자리 배치를 다시 하게 되면 요 세 개가 뭐야? 요 세 개가 뭐가 돼? 완전 제곱식이 되지, 그지? a-b의 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 요 세 개도 마찬가지 뭐야? b-c의 제곱이 되고 뒤에 거 세 개도 c-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형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변형 과정을 굳이 뭐 알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잘 외워서 써먹을 수만 있으면 돼. 됐지? 요렇게 있고. 그다음 이거랑 짝꿍 그냥 부호만 바꿔준 밑에 플러스인 거 AB 플러스 AB, BC, CA 저것도 같이 잘 외워주면 되고 그다음 5번 공식까지 해서 잘 외워주면 된다. 여기 밑에 나와 있네. 여기 있지. 요. 그래서 여기 5번까지 외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4AB 공식. 그치? 이것도 중3 선행할 때 우리가 같이 외웠던 공식이야. 요것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거기다가 역수관계인 것도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세제곱 역수관계인 것도 같이 나오니까 요것도 추가로 외워주면 돼. 이렇게. 외울 거 겁나 많아. 처음에 좀 어려워. 이게 외우기가 좀 빡신일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은 아예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그리고 너네 이거 숙제를 할 때 A단계까지 같이 해. A단계가 이거 공식 연습하기 되게 좋거든. 그래서 A단계까지 같이 풀면 된다. 맞지? A단계부터 B단계까지 같이 풀어오면 돼. 그래서 곱셈은 이게 끝이고 그다음 마지막이 나눗셈인데 자, 다항식 나눗셈은 처음 배우는 거긴 한데 의외로 쉬워. 오히려 곱셈 공식이 좀 그렇고 나눗셈은 할만해. 자, 이건 뭐냐면 너네 7 나누기 2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7을 2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야? 3. 나머지는 1이지. 1. 됐어?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럼 이걸 검산식으로 다시 써보면 7은 뭐야? 7은 2 곱하기 3 더하기 1이라고 쓰지. 이런 걸 검산식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변을 정리한 결과랑 좌변이랑 어때야 돼? 당연히 같아야지. 그치? 내가 이제 잘 나눗셈을 잘했는지 검산을 하는 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좌변 우변이 같아야 돼. 맞지?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요 내용을 그대로 다항식에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대로.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요런 다항식이 있어. 이 다항식을 내가 x-1로 나눠서 몫이랑 나머지를 좀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똑같이 해보면 돼. 이런 걸 우리가 직접 나눗셈이라고 하거든. 지금 이렇게 이 기억자 써갖고 이제 이 나누는 방식을 직접 나눗셈이라고 하는데 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거야. 그대로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얘는 어떻게 나눗셈을 하냐면 이 식의 최고 차항이 뭐야? 차수 제일 높은 거. X지. 차수 제일 높은 항. 그지? 차수가 아니라 차수가 제일 높은 항. X잖아. 그지? 여기서의 최고 차항은 뭐야, 그러면?
x제곱이지, 그지? 요것만 보면 돼. 요것만 보고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어떤 식을 곱해야 얘랑 똑같이 맞춰질까를 생각하는 거야. 뭘 곱하면 되겠어? 여기다가 뭘 곱해야 얘랑 똑같이 맞출 수 있어? x제곱이지, 그지? x제곱. x제곱이야, 이렇게. 그럼 이제 얘랑 곱해서 x세제곱을 만들어주는데, 근데 우리 곱셈 할 때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니까 얘하고 얘까지 같이 곱하는 거지. 그럼 얼마야? 얘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그것까지 뒤에다 써주면 돼. 그러고 나서 똑같이 맞춘 후에 이제 빼는 거지. 여기서도 빼잖아. 그지? 최대한 맞추고 빼잖아. 그지? 7 근처로 가게끔 해서. 마찬가지야. 얘는 최고차항을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빼버리면 이거 사라지고 요거 빼면 얼만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얘는 뺄 게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겠지. 이렇게. 됐어? 그 다음 또 최고차항 맞추는 거야. 얼마 곱해야 이거랑 같아지는가? 마이너스 x. 그럼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x네. 맞지? 또 분배하면 그거를 또 빼는 거지. 어떻게 돼? 빼면 샥샥 2x 그 다음 플러스 5. 그 다음 뭘 곱해야 이렇게 맞춰지나? 2 플러스 2. 그럼 2x 마이너스 얼마? 2가 되겠지. 그래서 빼와. 얼마야 그러면? 삭삭 사라지고 7이겠지. 7. 7. 그치? 7. 자, 그리고 잘 봐. 우리가 2로 나눴을 때 여기서 보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면 끝인 거지. 맞아? 얘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나오면 더 나눌 수 있잖아. 더 나누잖아. 그지? 근데 얘보다 작은 게 나오면 끝이잖아. 그거를 여기에서는 차수로 적용을 시키는 거야. 얘보다 낮은 차수가 나오면 끝이야. 이게 나머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가 몇 차인데? 몇 차식이야? 1차식이잖아. 그지? 그러면 상수항이 나오면 끝인 거지. 나눗셈이. 그래서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이 다항식에서 몫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기호로는 qx라고 많이 써. 그냥 qx라고 보통 많이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몫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는 보통 rx로 많이 쓰는데 지금은 rx가 이제 7밖에 없잖아. 맞지? 상수 그냥 7이잖아. 그래서 이 x가 붙었다라는 건 x에 관한 식이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기호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x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보통 r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써 그냥. 상수만 나오면 r만 쓰고 만약에 이제 나머지가 뭐 7x 플러스 5 뭐 이렇게 나오면 이때 rx라고 좀 표현해주고. 그러니까 이건 기호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상수만 나왔으니까 그냥 r이라고만 쓰면 돼. 이렇게. 이게 나머지. 그래서 이걸로 검산식을 한번 써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 아이고야 3x 플러스 5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가 7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지. 별거 없지? 쉬워.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한 2번 정도 해보면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있어. 쉽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좌변과 우변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검산식이니까. 맞지? 검산식이라서 좌변, 우변은 무조건 같아. 맞지? 근데 이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 뭐라고 하지?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같은 식을 우리가 뭐라 그래? 항등식이라고 하지. 항등식. 맞아? 그러니까 등식의 종류에, 그러니까 등식이 등호가 들어간 게 등식이잖아. 등식의 종류에 방정식하고 뭐가 있어? 항등식이 있잖아. 딱 2개 있잖아. 그 중에 항등식을 얘기하는 거지. 좌변, 우변이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 됐어? 됐지? 그래서 이게 항등식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는 2단원 가면 나오거든. 그래서 일단 그냥 지금은 둘이 이게 이 검산식은 항등식이다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 요건 2단원에서 좀 많이 풀 거니까 일단은 지금은 그냥 검산식은 좌변, 우변의 식이 완벽히 같으니까 항등식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검산식까지 잘 쓸 수 있으면 돼. 나눗셈 해서 몫과 나머지를 찾고 검산식까지 쓸 줄 알면 그냥 나눗셈은 마스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쉬워. 이거는 어렵지 않지? 됐지? 됐지? 야, 씨, 눈이 뒤집어지면 어떡하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
우리가 이 검산식을 조금 일반적으로 쓰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검산식의 기본적인 형태 뭐 그런 건데. 자, 어떤 fx라는 다항식을 내가 gx라는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x라고 이제 한다고 했잖아. 맞지? 보통 요게 조금 검산식의 일반적인 표현이거든. 여기서 이제 뭐가 좀 있냐면 차수의 관계식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 그 차수의 관계식을 가지고 또 이제 문제를 푸는 것도 있어갖고 여기서 일단 예시를 좀 들어볼까? 야, 얘 몇 차야? 3차. 내가 몇 차로 나눴어? 1차로 나눴지. 그럼 몫은 당연히 몇 차식이 돼야 돼? 2차식이 돼야 돼. 왜냐면 생각해보면 너네가 x 세제곱이라는 거는 x 1차랑 몇 차를 곱해야 돼? 2차를 곱해야 3차가 되는 거 아니야?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맞아? 그러니까 저 지수만 봤을 때는 결국 이제 1 더하기 2가 3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뭐 하나만 더 해보면 만약에 요 놈이 4차야. 그리고 내가 2차로 나눴대. 그럼 몫이 몇 차가 돼야 돼? 2차가 돼야지, 그지? 이걸 더해야 4차가 나오니까. 지수 법칙 생각해서. 맞아?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fx라는 다항식, 얘가 몇 차인지 몰라. 그냥 m차라고 할게, m차. 그리고 gx라는 다항식은 n차라고 해볼게, 그냥. 그럼 몫은 몇 차야? n-n차라고 쓸 수 있어. 됐어? 이런 관계식이 있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몇 차일까, 그러면? 자, 나머지는 내가 1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밖에 안 나와? 상수항밖에 안 나와. 잘 봐. 우리 숫자에서도 보면 똑같아. 내가 어떤 자연수를 2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 뭐밖에 없어? 0하고 1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내가 어떤 자연수를 3으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0 아니면 1 아니면 2까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3보다 작은 숫자만 나올 수 있잖아. 맞아? 그거를 그대로 차수에 적용을 시키면 돼. 나머지가 얘보다 작은 차수가 나오면 끝난다고 했잖아. 나눗셈이. 맞지? 그러면 지금 요 놈이 1차면 얘가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상수항밖에 없다는 얘기야. 0이나 상수항. 뭐 0도 상수니까 어찌됐건. 0이나 상수항. 그 다음에 얘가 2차가 되면 얘가 나올 수 있는 건 1차나 상수항밖에 없다고. 내가 3차로 나눴어. 내가 만약에. 내가 어떤 다항식을 3차로 나눴어. 그러면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건 2차 아니면 1차 아니면 상수항밖에 없다고. 이해했어? 뭔 말이지? 그런 식으로 차수로 적용을 시켜주면 된다고. 그대로. 그러면 요 놈이 n차래. 그럼 요 나머지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내가 나누는 식이 n차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n-1차 이하라고 쓰면 돼. n-1차 이하. 만약에 얘가 4차면 3차 이하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3차가 나오거나 2차가 나오거나 1차가 나오거나 상수항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됐지? 그래서 요 차수에 대한 관계식, 검산식에서 차수에 대한 관계식을 가지고 어떤 다항식을 유추한다거나 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기억해놔. 됐지? 그리고 만약에 이거 여기서 조금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만 들어보면 요것도 한번 해보자. 어떤 다항식 fx가 있는데 요 놈이 내가 나누는 gx라는 식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3차라고 쳐보자. 요 놈이 3차야. 그럼 몫이 뭔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몇 차 이하라고 하는 거야? 요 두 놈만 일단 봤을 때 나머지는 몇 차 이하? 2차 이하가 되겠지. 2차가 되거나 1차가 되거나 상수항이 되거나. 맞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쓸 때 보통 어떻게 쓰냐면 요 나머지는 2차로 일단 쓰는 거야. 이렇게. 일단 2차의 좀 기본적인 형태로.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을 쭉쭉 하는 거지. 문제에서 주어진 그 조건을 가지고. 그러면 그걸 계산을 다 했을 때 만약에 나머지가 1차였다면 A가 0이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1차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차수 중 가장 높은 차수의 기본 형태를 쓰면 된다고. 됐어? 됐지? 여기까지가 일단은 내용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 가지고 대표 문제 하나 좀 풀어볼게. 대표 문제 하나씩. 네, 40번부터 보자. 자,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EX가 저거 만족할 때 다항식 X를 구하래. EX는
a 마이너스 4b지. 우리 x 찾을 거니까 바로 대입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일단 넘겨서 b를 넘겨서 정리를 살짝 좀 해볼게. 그래서 x는 2분의 1a 마이너스 2b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봐. 이제 a에 2분의 1 곱할 거래. 그럼 저기에 2분의 1 곱해서 쓰면 어떻게 돼? x제곱 허허 그 다음 b에 마이너스 2 곱할 거야. 뭐야? 얼마야 계산은? 네. 어허. 그치, 이렇게 나오겠지. 별거 없지. 몇 번이야? 삼 번이지, 3번. 그 다음 46.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 계수를 구하래. 곱셈이긴 한데 다 곱할 필요 없지. 우리가 필요한 게 x제곱이니까 제곱만 골라서 곱하면 되잖아. 맞지? 제곱만. 그럼 제곱이 나올 수 있는 애는 이렇게 곱하는 거. 이렇게 세 개밖에 없지. 맞지? 곱해서 제곱이 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씩 해보면 60x제곱에 마이너스 40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계산하면 이제 19x제곱이라서 그래서 x제곱 계수는 19가 되겠지. 별거 없지? 52.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이건 이제 곱셈 공식으로 전개를 잘 못한 거 찾으라는 얘기야. 1번을 보면 다시 한번 써볼게. 아직 외운 게 아니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공식이 a 세제곱에 3a제곱 b에 3ab제곱에 b 세제곱이거든. 여기에 적용을 잘 했는지 따져 보는 거야. 어때? 3x, a 대신에 3x, b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돼. 3x 대입하면 27 x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3x제곱 9 3 27 곱하기 2 54 x제곱 플러스 3ab제곱 3ab제곱 3ab 94 36x 그 다음 플러스 b세제곱 8. 괜찮네? 잘했네. 1번 통과. 2번 공식은 a-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요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라는 공식이거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공식 형태가 맞는지부터 봐야지. a 대신에 2x 그 다음 b 대신에 y 대입하면 딱 저렇게 나오지. 그치? 그래서 형태가 맞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8x 세제곱에 마이너스 y 세제곱으로 쓰면 되고 그래서 2번도 괜찮아. 3번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 이렇게 여기다 대입을 잘 했나 확인해 봐야지. a에 2x 넣었네. 그럼 4x 제곱에 b에다가 마이너스 y 플러스 y 제곱 c에다가 5z 25z 제곱 그다음 플러스 2배의 ab 마이너스 2xy 그 다음 마이너스 5yz 그 다음 플러스 10zx 해서 2를 분배하면 4, 10, 20이니까 맞네. 그치? 3번도 잘 한 거지. 4번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그러니까 2번 공식의 좀 짝꿍 느낌이지. 부호만 바뀐 거야. 그래서 x 6 대입하면 되니까 x 6, x 36 맞네.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6의 세제곱이니까 216. 이것도 맞네. 그치? 답은 이제 5번이란 얘기네. 자, 5번 공식은 a-b의 세제곱이거든. 그럼 이거 a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에다가 대입하면 돼. 이건 너네가 한번 해볼래? a에다 x 얼마야? 그 다음 마이너스 3a제곱 b니까 어때? 마이너스 9 x제곱 y 플러스 27 xy제곱 마이너스 27y 세제곱 이 맞는 건데 개수가 좀 바뀌었지 가운데가. 그치? 그래서 5번이 틀렸겠지. 답이 5번이지.
그 다음에 58. 자, 다음 식을 전개하래. 그냥 곱하기, 그러니까 곱셈이라서 그냥 전개하면 되긴 하는데, 근데 좀 보이는 게 있지. 3a-b 공통 부분이 보이잖아. 이걸 a라고 잠깐 치환을 좀 하면 a-2c 곱하기 a 플러스 2c 뭔 차? 뭔 차? 합차 a제곱 마이너스 4c제곱. 그리고 다시 대입해야지. 3a-b의 제곱 마이너스 4c제곱. 전개하면 완전 제곱식 9a제곱 마이너스 6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제곱. 이렇게. 에이, 이렇게. 이게 답이지. 동료가 없잖아. 그 다음 61. 자, 이거 곱셈 공식의 변형. 자, 이 유형도 우리가 중3 그 선행하면서 다 했던 유형인데, 이제 공식이 추가됐으니까 그 추가된 공식에 대해서 똑같은 유형을 계산해주면 되는데, 자, 요 놈은 공식이 x-y의 세제곱 플러스 3xy의 x-y 라는 공식이 있어. 변형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x-y는 알고 있어. 2로 나와 있잖아, 그지? 근데 xy를 모르니까 얘만 찾으면 돼. 그럼 얘는 앞에 있는 거에서 찾아야지. 자, 이게 뭐지? 공식이? 이건 알잖아, 너네. 뭐 있어, 변형 공식? x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2xy가 있지.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사용해야지. 그래서 4 더하기 2xy가 얘가 3이네. 4 넘기면 마이너스 1이고 양변에 2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대입을 하면 2의 세제곱이니까 8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니까 약분 때려서 계산하면 5가 나오겠지. 됐지? 그러니까 공식 모르면 못 풀어. 다음 67번.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유형 중에 하나지. 일단 저 2차 방정식의 양변에 뭐 곱해? 양변에 x분의 1 곱하지. 그래서 우리는 그 역수의 관계식을 찾는 거잖아. 그래서 x-x분의 1은 2라고 나오잖아. 그치? 이걸 이용해서 저놈을 찾는 건데, 그러니까 이 공식이 이제 우리가 외워야 하는 공식 x-x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x-x분의 1이잖아. 방금 했던 거야. 똑같아. 방금 전에 했던 공식이랑 똑같은 공식인데 역수 관계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없는 거지. 여기 사이에. 그래서 요거 2만 대입하면 끝이잖아. 그러면 8 더하기 6이니까 답은 14가 되겠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갖고 조금 빨리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마찬가지. 요거 만족할 때 밑에 거 구하래. 자, 이놈 통분을 좀 하면 A, B, C분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잖아. 통분하면. 그래서 요거가 마이너스 1이지. 요 놈만 찾으면 돼. 요 놈만. 이 놈은 A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기억하냐 혹시? 이거 좀 많이 썼는데. A 제곱 플러스 플러스 2 AB BC C 그치 벌써 외웠네. 요거 나와있고 이거 찾고 싶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공식 쓰는 거지. 요 놈이 15 얘가 3의 제곱 9 그다음 플러스 2의 AB BC CA지. 그러면 여기 15 넘기고 2 나눠주면 돼. 15 넘기면 얼만데? 마이너스 6 2 나눠주면 얼마? 마이너스 3. 그러니까 AB BC CA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야. 그래서 요 놈이 마이너스 3이라고. 얼마야 그래서? 3이겠지. 다음 75. 다음 중 요 값을 계산한 결과와 같은 거. 자, 9라는 건 10 빼기 1이고 11은 10 더하기 1이야. 100일은 10의 제곱 더하기 1이고 10,000은 10의 4제곱 더하기 1이니까 무슨 공식 쓰는 거야? 합차. 요거 합차 10의 제곱 마이너스 1. 얘하고 얘 곱하면 10의 4제곱 마이너스 1. 얘하고 얘 곱하면 10의 8제곱 마이너스 1이지. 이것도 앞에서 많이 했지. 다음 79. 자, 3차 다항식을 2차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찾으래.
자, 이런 거는 이제 아까 내가 썼던 그 직접 나눗셈이라고 하지. 그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돼. 최고차항을 맞춰주는 거니까 뭐가 필요해? x가 필요하지.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빼보면 얘 사라지고 요거 빼면 마이너스 x제곱에 그다음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이네. 그 다음 또 얼마가 필요하지? 맞추려면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 빼버리면 2x 마이너스 4가 나오지. 2차로 나누고 있었는데 1차가 나왔으니까 이게 나머지가 되고 얘가 몫이 되겠지. 그래서 몫은 qx라고 쓴다고 했지. 2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rx라고 쓰지. 얘는 2x 마이너스 4. q2라는 건 x에다가 2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3 나올 거고 r1은 x에 1르란 얘기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 1이지. 1. 다음 83. 자, 다항식 4차 다항식이지. 저놈을 a로 나눴을 때 몫이 저렇게 나오고 나머지도 저렇게 나오는데 이때 a를 구하래. 자, 이거는 a를 모르니까 얘를 모르니까 이제 방금 했던 직접 나눗셈을 쓰기가 좀 쉽지 않아. 물론 쓸 수 있는데 솔직히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복잡해.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얘는 검산식으로 가서 유추를 좀 해주는 게 좋거든. 다항식 a를 a로 나눴을 때 몫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래. 이게 검산식이잖아, 그지? 요 놈이 다항식 a가 될 거고, 그지? 그래서 하나씩 유추하는 거야. 얘 몇 차? 4차. 얘 몇 차? 2차. 얘 몇 차? 2차가 돼야지, 그지?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 보면 1이야, 1. 그럼 여기에는 x제곱이 있어야지. 이 둘이 곱해서 얘를 만들 수 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최고차항이랑 상수항이거든. 그래서 이거 먼저 보통 보는 편이야. 그럼 상수항도 좀 볼게. 마이너스 5. 자, 여기 상수항과 요 상수항 곱한 후에 요 뒤에 상수항이 또 있잖아. 이거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나온 거야. 그치? 그럼 여기 뭐 있어요? 마이너스 5가 있으면 되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15 더하기 10이니까 마이너스 5잖아. 맞지? 이렇게 해서 유추할 수 있고 가운데를 모르니까 이제 AX라고 잠깐 둘게. 요거는. 다음에 여기서 이제 A는 뭘로 찾을 거냐면 우리가 최고차항하고 상수항을 가지고 일단 여기 둘은 찾았기 때문에 나머지 가운데를 가지고 A를 찾는 건데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아무거나. 근데 그 중에서 자 1차 개수가 나올 수 있는 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얘를 더해야 돼. 뒤에 요거 있으니까. 그치?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고 2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 3개 곱해서 더해야 돼. 근데 3차는 어때? 여기서 3차 항의 개수가 얼마야? 여기서 3차 항의 개수 0이지. 0. 0x 세제곱 아니야? x제곱 없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3차 항을 만들려면 요 놈하고 이 놈만 곱하면 땡이지. 맞아? 그럼 이 셋 중에 뭐가 쉽겠냐? 3차냐, 2차냐, 1차냐? 비교하는 게. 3차가 제일 쉽지, 그지? 3차로 가는 거지. 그러면은 곱하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ax 세제곱. 이놈이 이제 빵이 돼야 돼. 그래서 a 값은 1이 나오겠지. 결국 다항식 a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 요게 다항식 a가 되겠지. 이렇게 유추하면 훨씬 편해. 그 다음 87. 다항식 px를 x-3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한대. 자, 이걸 검산식으로 한번 써보면 px를 x-3분의 1로 나눴더니 몫은 qx 나머지는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게 성립하는 식이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px를 3x-1로 나눴을 때 몫이랑 나머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요걸 찾는 거거든. 자, 근데 일단 요 위의 식과 밑의 식은 어때? 위의 식과 밑의 식은 어때? 같아, 달라? 같은 식이지. 둘 다 px니까 완벽히 똑같은 식이야. 맞지? 그럼 여기 우변도 당연히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같은 식이야. 자, 얘는 이제 똑같으니까 뭐 상관없고, 그 다음 여기서 여기 어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여기 자리랑 요 자리 지금 살짝 바뀌었잖아, 그지? 바뀌었잖아, 그지? 뭐가 바뀌었어? 차이가 뭐야? 여기에 뭐 한 거야? 3을 곱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3을 곱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3을 곱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일단. 등식이기 때문에. 맞지? 3을 곱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곱해버리면 좌변이 뭐가 돼? 3px가 되잖아. 얘랑 안 맞아지잖아. 그치? 형태가 안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을 곱하면 얘랑 형태가 안 맞으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그 곱하기 3을 어디서 공수해 와야 돼? 어디서? 아, 이걸 뽑아서? 아,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맞아.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옆에 곱해져 있는 게 누구야? 몫이잖아, 그치? 그럼 이 몫에서 3을 뽑아서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해도 돼. 그러면 이게, 잘 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3분의 1에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그 다음 플러스 만약에 뭐 4가 있다고 쳐볼게. 그러니까 여기서 3을 뽑아서 얘를 주는 거지. 그럼 3 뽑아서 주게 되면 3x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그리고 얘 3 뽑혔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리고 얘는 변함이 없으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얘 여기서 3 뽑아서 얘한테 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됐냐? 그리고 지금은 내가 지금 그냥 좀 편하게 보려고 3의 배수로 예시를 들긴 했는데, 얘가 만약에 8이 나왔다고 하면 그냥 3분의 8이라고 쓰면 되지. 맞지? 그러니까 3을 무조건 뽑아서 주겠다는 얘기야. 됐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몫은 3이 뽑혔으니까 뭐야? 3분의 1qx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맞아? 그리고 나머지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나머지 r 이렇게 쓰는 거고.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은 요거를 방금 얘기했던 요 3분의 1을 뽑아서 생각을 해도 괜찮아. 요 생각도 괜찮네. 이렇게. 요렇게. 그럼 요 3분의 1을 하고 자리만 좀 바꿔주면 되잖아. 그치? 얘를 자리만 살짝 바꿔서 3x-1하고 3분의 1qx 그다음 플러스 r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그치? 그럼 바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요 나누는 놈을 변형할 때는 옆에 있는 몫이랑 같이 이제 변형을 좀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91. 자,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 48이고 대각선 길이가 3루트 6인 직육면체 겉넓이를 구하래. 봐봐. 직육면체, 자, 이런 지우개가 있다고 쳐보자. 자, 여기서 가로 세로 높이를 A, B, C라고 얘기를 해볼게. 자, 이때 모든 모서리 합. 자, A 몇 개 있어? 모서리 A 몇 개 있어? 몇 개 있지? A? 4개 있지, 4개. B 몇 개 있어? 4개. C 다 4개씩 있잖아요, 그지? 이렇게 한 게 48이래. 그래서 약분 때리면 A, B, C 합이 얼마? 12가 되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대각선 길이. 우리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 공식이 있었는데 까먹었겠지, 당연히. 자, 요렇게 피타고라스 쓰면 요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맞아? 그치? 요 직각삼각형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놈도 직각삼각형이지. 세워져 있는 직각삼각형. 그래서 요 길이는 이거의 제곱에 합의 루트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이게 공식이야. 그냥 외우면 돼. 그러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이야. 근데 이게 3루트 6이래. 양변 제곱 때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54라고 할 수 있지. 됐어? 그리고 우리 찾고 싶은 거는 넓이, 겉넓이거든. 자, 요 앞면 넓이 뭐야? 앞면 넓이. AC, 우측. BC, 그지? 그 다음 윗면. AB지. 몇 개씩 있어, 이게? 2개씩 있잖아. 맞지? 그러면 얘랑 얘 들어가는 게 뭐야? 뭐 있었지? 기억하냐, 혹시?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2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지역계 나오지, 그지? 그래서 대입하면 돼. 요거 12의 제곱 144. 자, 이놈은 54 플러스 2배의 AB, BC, CA.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게
애초에 이 통째로 2배까지 포함한 요 값을 찾고 싶은 걸 넣어놔. 맞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2항만 하면 끝인 거지. 뭐 2 나눠주고 할 필요 없지. 그지? 넘기면 얼만데? 90. 그지? 그래서 답이 90이 되겠지. 됐지?